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송 박사입니다. 오늘이 11월 23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시간대입니다. 모처럼 이제 아주 쾌청한 가을 날씨, 그렇게 춥지도 않고 보이고 있는데 뒷산을 좀 잠깐 산책 갈까 싶어 하다가 여러분들께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로 말씀드릴까 싶어서, 오늘은 증권 방송이 아닙니다. 차트송 박사는 주식 증권 전문가, 증권 경력 지금 30한 5년 차 됩니다만, 주식은 참으로 어려운 과정이에요. 과거 제가 그러니까 1988년도 말 89년도, 참 세월이 오래되죠, 그죠? 그때 뭐 차트의 비밀이라는 걸 뭘 알았겠습니까? 뭐 우상향, 정배열, 그리고 양음양 패턴, 그 정도만 알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욕심은 잔뜩 생기고, 주식하면 그때만 해도 여러분 그 서울 올림픽 88 올림픽 이후에 증권주 2만 5천짜리 대우증권부터 해서 5만 원대 가고, 시중은행주 만 원짜리가 2만 원대 가고, 지방은행 15,000짜리가 3만 원 가고 할 테니까 주식하면 다들 떼돈 버는 줄 알고, 오늘날 불나방된 개미들이 지수가 3,200포인트에서 4,200포인트 뛸 줄 알았습니까? 대통령조차 모릅니다. 자기가 5,000포인트 갈 거라고 갈 수 있죠, 그건 나중에. 그런데 그만큼 한국 증시가 형편없었습니다. 오늘은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고 보수 국민들의 좀 희망적인 인물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쪽인 거 아시죠? 정권방송이나 하지 뭐 정치적 얘기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예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이 나라가 가는 모습에 대해서, 현재 모습에 대해서, 또는 저는 또 나름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이다라고 늘 자부해 왔었습니다. 젊은 날부터 그랬고요. 뭐 어린 시절부터도 그랬습니다. 그 선생님, 다른 친구가 고자질 해가지고 제가 다른 친구 대신에 선생님한테 얻어 터진 게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국민학교 4학년짜리가 요만하잖아요. 그거 딱 볼때기 잡고 때립니다. 딱이 맞고 자빠지고 일어서면 일어서! 그럼 일어설 때 저는 안 했습니다 라고 고함을 질렀던 적이 있었어요. 한 서너 대 얻어 터졌죠. 친구를 위해서 대신 맞았던 것입니다. 네, 그만큼 나름 의로운 인물, 뭐 의롭다 하면 이상하지만 나름 그런 정의감. 제가 그때 읽은 책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강원도 산골은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친구, 우리 집 앞에 사는 친구거든요. 또 제보다 3살 많았고, 그래서 지 말로는 뭐 머슴살이 하다 왔다고 학교를 늦게 들어왔다 합시다만, 저는 이는 늘 대장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 이제 학교 도서관에 눈길을 그 쌓인 걸 넘어서 도서관에 가 책을 빌려다가 빌려온 거야. 이거 훔쳐다가 읽곤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읽은 책이 하필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한 사랑은 없다,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친구 대신에 제가 오해를 받아서 선생님한테 얻어 터집니다. 네, 그 이유는 원래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닌데, 저희가 교실 바닥 청소할 때 미끄럽게 한다고 양조치를 합니다. 근데 이 우리 집 앞에 사는 친구, 이 친구가 담임선생 이름을 씁니다. 칠판에 전영돈 데모라고. 저희가 뭐 데모란 용어를 알았겠습니까? 저는 우리보다 3살 많다 보니까 또 조금 깨우친 분이 있었겠지요. 그래 이제 선생님이 칠판에 공부하다가 또 미끌미끌 안 써지는 거예요, 분필 자국이. 그래 이제 전부 다 책상에 뭐 눈 감아 누가 했냐 손들어 하고 자백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손 안 들죠. 제 앞에 사는 친구조차도, 범인조차도 용감하게 손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복도에 한 명씩 불러냅니다. 제 차례가 됐어요. 네가 썼냐? 아닌데요. 누가 쓰는 거 봤나? 못 봤습니다. 이렇게 됐죠. 친구를 위해서 덮어준다고. 근데 어떤 한 놈이 저를 고자질합니다.
지극히 모질이 같은 저를 딱 지목해서 그래 오해를 받고 제가 대신 나가서 얻어 터집니다. 요만한 제가 요즘 초등학생들 봅니다만 아버지 물어봐요. 너 몇 학년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4학년인데 이래 5학년인데 되게 키가 작더라고. 그거 볼때기를 잡고 볼때기 왜 잡습니까? 자칫 때리면 피하다가 이 고막 나갈 수도 있거든. 볼때기 잡고 때리는데 자빠지죠. 일어서면 일어섭니다. 또 잡고 또 때립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안 했습니다라고 고함을 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 굴 앉아 있어 하고 수업 마쳤습니다. 선생님은 교무실로 가서 생각에 잠기겠죠. 아, 내가 이거 엉뚱한 놈 잡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정말 오해를 받고 저기 동쪽의 축구 골대 옆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친구가 와서 제 어깨라도 감싸주면 야 친구야 내가 내 때문에 맞았네 하고 위로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요 용기 없는 놈이 싹 모른 채 해버립니다. 그래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한 7, 8년쯤 저희들 동창회 한다고 갔다가 저녁에 만나 소주 한잔 합니다. 우리 친구 동생 송이버섯 따온 거 이렇게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찢어서 하다가 과거 얘기를 하게 되죠. 추억거리니까. 그리고 이놈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네가 썼잖아 이러잖아요. 내가 속이 디비어지지 않겠습니까? 야 임마 난 니를 위해서 대신 맞았어 자식아. 응? 그래가지고 뺏겨서 헤어졌죠. 내일 동창회 때 얼른 온낙하고 이랬는데 그래 그 뒤에 몇 년이 또 지난 다음에 또 친구들 모임할 때에 요놈이 드디어 자백을 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고백을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썼다라고. 네. 그만큼 이 마음속에 숨겨진 저 친구는 나름 보수 중에서도 좀 그 위에 속할 것 같아요. 그런 친구조차도 자기 과거를 숨깁니다. 부끄러운 과거들을. 근데 문제는 저를 고자질한 친구가 또 누구냐 하면은 그 학교 앞에 뭐 숙소를 정하고 식당도 했던 엄마의 아들 뭐 강 옆에 산다. 강 쪽 옆에 사는 친구인데요. 그래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수소문 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비 올 때는 아랫동네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서 거기다가 숙소를 정하고 묵었거든. 물었겠죠. 야 누구야? 저거 누가 썼냐 하니까 그 송모모가 썼다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범인을 잡았는데 엉뚱한 놈을 잡아서 주패 때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우리 엄마까지 불러다가 겁을 줍니다. 당신 아들이 이리 써서 내가 자퇴시키려다고 참는다라고. 우리 엄마는 뭐 그런 걸 알겠습니까? 저놈은 저놈이 뭐 그런 짓을 했는가 싶어 싹싹싹싹 빌고 내려왔죠. 그런 사실을 전학간 친구가 야 누가 엄마가 교무실에 불려갔었다라고. 그러니까 이 선생조차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렇게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근데 그 저에게 고자질한 친구는 어떤 친구냐? 알고 보니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좌파가 된 친구입니다. 제가 어느 날 조선일보 그때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 있었잖아요. 한참. 그래 청와대 뒷산의 산의 이름은 뭘까? 이렇게 내가 카톡에 올렸더만은 뭐 다들 모르죠. 그래서 내가 적폐청산 이랬더만은 이제 조선일보에 났던 글들이거든요. 하는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뭐냐? 조선일보 그거 쓰레기 신문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 저놈이 좌파로구나. 거기다 진보를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네, 좌파로구나라고 내가 그때 평가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오늘 정치적 얘기입니다. 뭐 증권 방송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뭐 증권 전문가의 기법 방송이 아니라 정치 방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이찍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근데 제가 뭐 극우라든가 또는 뭐 친윤 어게인이라든가 또는 뭐 사리 분별력이 없는 놈이면 여러분이 뭐 댓글 달아서 비난하셔도 됩니다. 다만 저는 늘 중도, 보수 또 상식적인 보수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한쪽 귀를 닫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비판이 들어오면 비판에 대해서 귀를 열어놓고 늘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와 뇌가 구조가 다른 분들은 아예 요 뒷부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보수 국민들이 많이 풀 주고 있고 기가 팍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때 국힘당에 가입을 해봤어요. 처음으로 정당원이 돼봤습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아시잖아요. 그 형수 욕한 거 한번 들어보셨나요? 한 10여 년 전에 저는 나름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니 자기 집안에 들어온 형수에게 그런 참 입에 담지 못할 욕하는 사람은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뭐 찢 이래가지고 찢제명 이럽니다만 또 형님 그때 여러분 뭐 보건소장을 통해서 그 정신병원 가둔 거 뭐 안 믿는 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그분 그때 전국 노래자랑 아닌 여러분 전국 그 당시 뭡니까 골든벨 거기도 참여하신 분이세요. 또 그 형수님도 보면 나름 지극히 상식적이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성남시를 시민들을 아우를 수 있느냐라고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을 찍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찍이 된 셈이겠죠. 이제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은 이해 또 안 되실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당부하건대 제 이후에 말씀들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중도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이유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되길 바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윤석열을 찍기까지는 그 문재인의 그 서슬퍼른 정권 속에서 그래도 추미애로부터 탄압을 받고 해서 보수 인물로 부상됐잖아요. 보수 대권 후보로. 되고 나면은 문재인의 신적표를 좀 청산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그 옷, 여러분 우리가 겉옷만 한 180여 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뭐 셔츠, 그 다음에 장신구까지 하면 얼마겠습니까? 거기 여러분 세계 여행 다니는 버킷리스트 빼고서라도 뭐 여러분 인도의 타지마할 거기도 보면 비행기 타고 대통령 전용기 타고 그죠? 그런 거 적폐 따져보면 우리 참 보수 국민들이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참 디디한 놈을 찍었다. 윤석열 좋아하시는 분 또 제 말씀 듣지 마세요. 이해 못하실 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청산 하나 못 해놓고 또 그리고 김만배 또는 뭐 권순일이의 뭐 50억 클럽 이런 것도 조사 하나 안 하고 뭔가 지시하는 것도 없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때는 밤에 술 이빠이 먹고 출근도 늦게 하면서 그 오전에 차를 보냈을까 가짜 차를 보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 보면 제가 봤잖아요. 그때도 하는 정치가 지극히 이기적이고 쏙 좁은 정치를 하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덜커덕 12.3 이제 곧 내일 모레 되면 12.3 1주년 됩니다. 저쪽에서 내란 적폐라 해가지고 지금 TF 구성까지 하고 공무원들까지 서로 밀고 하게 만들고 관가를 뒤숭숭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깜빵 갈 일을 하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을까요? 뭐 마약 범죄자들 또는 뭐 이런 사람들 외에는 우리가 가급적 죄 짓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특히 부부가 깜빵 간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그래도 윤석열이는 한동훈을 나름 키워줬던 건 인정해 줄만 합니다. 또 한동훈이 똑똑하니까 그죠? 똑똑하니까 했던 측면이 있는데 한동훈의 당대표 당선됐을 때 그 사람 말만 듣고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했더라면 부부가 감방을 갔겠습니까? 그죠? 김건희 주가 조작 따져보면 그 결혼 전의 얘기니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거를 차근차근 여러분 해결해 갔더라면 이 부부가 이렇게까지 깜빵의 영어 생활
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래 보면은 제가 보건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질투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좀 대범하게 대인배적으로, 그때 언제입니까? 뭐 서천 화재 사건 났을 때만 해도 눈발 날리고 한동훈이가 그 벌벌벌 떨고 기다리고 있을 때 어깨 툭 쥐고 이런 대인배 같은 모습만 보여주고 했더라면 좋은데,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때문에. 그래서 결국 마누라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윤 어게인 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국힘당에 보면 거기에 지금 장동혁 대표까지, 그 계엄령 사태는 하나님의 뭐 계획이니 어쩌니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까지 세워줄까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안타까움이 큽니다. 저는 또 이재명 정권 들어서질 않길 바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그래도 좀 어떻게든 구슬로든 어떻게든 능력을 발휘해서 해결될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능력조차 없더라고. 술이나 퍼마시고 취해가지고 대도 않은 뻘짓인 계엄령 사태 일으키고, 그러면 그게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차는 일 아닙니까? 결국 그런 해서 내란죄 프레임을 씌고 앉아 지금 내란죄니 아니니 거기 있는 부하 장군들하고 서로 님이랑 내미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안타까운 이때에 보수 국민들이 전부 다 기운이 빠져 있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최근에 들어와서 여러분 대장동 사태, 거기 뭐 얼마나 형량이 크면 김만배 같은 경우 8년입니까? 8년에 그 깜빵상 뭐죠 여러분, 그거 징역 엄청나죠. 근데 거기에 여러분 그런 인물들에게 7,800억이라는 돈들을 이 깜빵 살고 나서 호주머니 든든히 채워줬다. 이게 누가 이런 짓을 벌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거기 과거부터 저수지 그러고, 또 여기 천화동인 1호는 그분의 몫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국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제가 말씀을 늘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세태를 볼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의감 갖고 있는 저희들이 어찌 그냥 그대로 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정권방송 하면서도 정치적인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 못하는 분들이 여기 와서 나와 뇌구조가 다른 액하고 이런 분들 계셨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런 것 떠나서 주식하는 여러분들은 제가 갖고 있는 기법의 공부를 별로 안 하시잖아요. 공짜 기법이나 바라고 있지. 제가 그래도 작은 종자도 2천만 원 가지고 한때 2억까지 불려본 놈 아닙니까? 그럼 뭔가 그 속에서 돈 먹는 핵심 비법 되는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더블 수익 내고 두 더블, 세 더블 이래가지고 수익 좀 제법 다들 내고 계시면 저보고 안 찾아오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그런 과정의 공부를 혼자 했잖아요. 전부 증권 경험을 통해서 오랜 세월, 그것도 25년 가까이. 그래서 작은 종잣돈 2천만 원 맡겨줬을 때 처음 1년을 노력해서 더블 수익 한번 내보는 거예요. 그래, 이 더블 수익이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이닉스, 삼성전자 또는 거래소 우량주 사서 그 지주회사들 두산 같은 거 들고 있는 사람들 우연히 돈 먹을 수 있겠었겠죠. 대통령께서 5,000포인트 간다 하니까 거기에 세력들이 개입돼서 주가 같이 띄워주고 기관 부추기고, 또 누굽니까? 현 정권의 금융위원회 부회장입니까? 레버리지. 여러분 미수 신용 질러서 주식 많이 사놓으라 이 뜻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지수 올라갔던 거예요. 이제 지수 무너지면 거기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부 아우성치입니다. 제가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매도에 관한 비법들이 무려 40여 가지 비법들이 있습니다. 봉 캔들 조합 속에 숨겨진 매도의 기법. 요 비밀 알지 못하고 돈 많이 먹겠다고 과거에 30몇 년 전에 저처럼 신용 써서 주식을 사서 그게 무작정 올라갑니까? 주가는 빠지는 게 98, 9%가 됩니다.
거의 99%가 전 빠진다고 보는데, 얼마 전에 어떤 놈이 그게 아닙니다 캐사코 해서 내가 98% 정도로 낮춰봅니다. 매일같이 주식을 살려고 보면 여러분 2,500개 중에서 최고의 한 개, 두 개를 내가 적중시킬 때 수익이 올라오는 거예요. 옆에 삐끗 안 맞잖아요 여러분. 엉뚱한 거 사면 주가는 까져버립니다. 손실 보면 못 팔아요. 들고 있다 보면 더 까집니다. 특히 코스닥 경우에. 저는 99% 소리 하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뭘 떠들어도 돼.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오늘날 이 풀주고 있는 보수 국민들에게 상당히 희망적인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지극히 편견을 가지고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뭐 끝까지 들을 이유도 없잖아요. 나와 생각이 다른 분들은. 그래서 거기까지만 이해해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분들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부터 봤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법무장관 임명했을 때 한동훈도 긴장이 되는 손을 벌벌벌 떨 적 있었습니다. 똑똑하니까 그렇게 키워줬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극우 보수들이 이야기하는 배신자론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은 철저하게 윤석열, 김건희 쪽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동훈을 배신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좌파니 또 물론 장인은 어른은 좌파가 맞죠. 저쪽 민주당 쪽 사람이니까 진보 좌파 쪽. 그렇다고 뭐 장인이 영감이 그렇다고 해서 사이까지 뭐 그쪽에 생각 동조한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윤석열과 김건희 쪽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한동훈을 배신자론, 좌파, 한가발, 한뚜껑, 그거를 추종하는 사람은 한딸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보건대 그런 사람들은 이 뇌가 지극히 굳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사람은 나이 먹어갈수록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이거 땡꼬집 부리면 안 됩니다. 개방적인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대학동기 형님도 언젠가 식사하다 보니까 옛날에 윤석열 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박근혜 땐 박근혜 욕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분은 보수예요. 왜 저럴까 싶었어요. 윤석열이 하니까 검사 정권이니 뭐 거기 국회의원 총선할 때도 보면 그래요. 비난을 뽑고. 근데 얼마 전에는 또 이래요. 한동훈 밥 먹으면서 한동훈 배신자 이러더라고. 내가 대뜸 반박했죠. 형 그러면 형 그거는 김건희 논리 아닙니까? 내가 이랬다고. 그래서 상당히 밥 먹다 말고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험악해져 가지고. 그래 우리가 뭐 그 정도 가지고 이해 못할 바도 아니고 이래서 내가 달래곤 했습니다만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머리가 딱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보수라도 우리가 유튜브를 들어도 자기 머리 귀에 맞는 것만 듣는 게 아니고 비슷한 것도 듣고 가급적이면 중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용의 길을 가는 게 전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동훈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저 사람이 이찌국이나라고 생각되신 분들 더 이상 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한동훈은 과연 보수의 희망적인 인물일까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그는 참으로 정말로 똑똑하다. 또 예의까지 바른 성품을 지니고 있으니 다만 그는 깐족거린다 말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쓴 사람은 박범계 현재 국회의원이죠. 전 법무장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동훈을 이렇게 평가할 때 지난번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받을 때 보면 민주당 야당 의원들과 이렇게 하면 보면 제가 보건데 저 사람은 참 투사다. 참 똑똑하다. 논리적이고. 저분이 강남에 여러분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고등학교입니까? 이정재하고 같은 동창이던가요? 동기동문이던가요? 일종의 우리가 저 사람이 좌파 같으면 강남 좌파인 셈이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또 뭘까요? 또 김건희는 또 뭘까요? 김건희가 다 고백을 했습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자기 편이라고. 보통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좌파인가 우파인가 보고 대화를 나눕니다. 조심스럽게. 그래 자기 편이라 생각되니까 편안하게 얘기한 게 다 드러났잖아요. 저분들의 정치적 성향까지.
또 종복 목사와 거기 카톡 새벽까지 주고받으면서 얼마나 철딱선이 없습니까? 제가 과거 저 사람 보고 요물이라고 표현한 거 기억하시나요? 요상한 인물이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 드러냅니다. 남편은 과거 노사모 출신 노무현 대통령 추종하는 그 연설문을 읽고 줄줄 다 외우고 영화를 보고 울고 자기는 그리고 하는 댓글이 뭐예요 그때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마귀, 국힘당은 너무 싫고 이런 게 카톡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좌파들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기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들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알다시피 문재인 정권에 충성바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 문재인이가 키워줘서 서울지검장, 검찰총장까지 그래가지고 보수 쪽으로 넘어와서 어찌 보면 위장 보수인 셈이지요. 그럼 그 사람이 보수 국민들의 열화 같은 성원을 등에 입고 대통령 당선됐으면 문재인의 신적폐를 청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보수 국민들 보고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 사람의 본 모습 보면서 판단해 줘야 되는데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보수 국민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쭉 나이 60 넘어가면서부터 사람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특별히 보잖아요. 내로남불과 위선 떠는 사람들은 거기에 또 낯짝도 뻔뻔합니다.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궤변 일색이에요. 보수들은 그래도 좀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예의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 사람은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자고 자기 이기적이고 기회 본 사람들은 배신자도 많습니다. 그런 성품들을 보수 인간들은 대체로 갖고 있더라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보수에 희망되는 인물을 한번 봅시다. 요 깐족이는 뒤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잠깐 봅니다. 요거는 이제 그 개딸 친구예요. 저 고등학교 때 저를 되게 좋아했다 하더라고요. 서울 삽니다. 내가 어느 날 대장동 일당 3억 5천만 원 넣고 7,800억 수익 거뒀다. 내가 봤다고. 이 친구가 자기가 정의롭다 이러더라고. 자기는 민주당원이고 저기 전라도 남원 출신입니다. 우리가 이쪽에서 볼 때 개딸인 셈이지요. 자기가 정의롭대. 오늘 전에 조국을 그 당을 찍었다 하더라고. 전라도 친구 3명하고 같이 술 먹다 보니 전부 다 조국당 찍었다 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 알았지. 그래서 오다 보니까 자기가 정의롭다 이래요. 우리가 볼 때 이쪽 측면에서 보면 조국 같은 사람은 아시잖아요. 오죽하면 그 부인이 위조해서 여러분 4년 징역형을 받고 조국도 뭐 2년 얼마에서 절반도 못 살고 나왔죠. 그런 사람을 자기가 정의롭다 판단합니다. 이거 참 공부를 들여서 그럴까? 책을 좀 몇 권 들어서 그럴까? 제가 그렇다고 뭐 책을 많이 읽었다는 뜻도 아닙니다만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한번 뚝 보냈죠. 서울 사는 조여사 이거나 좀 한번 봐라. 공의로운 조여사님 어찌 생각하노 했더만은 엊그제 월요일입니다. 즉각 카톡이 옵니다. 이렇게 오고요. 6시 오고. 근데 왜 이런 도둑을 국민들은 선택했을까? 저 도둑놈들에게 돈 밀어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했을까? 이랍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카톡 들어옵니다. 무서워요. 근데 50억 그러면 왜 수사 안 하나? 누굽니까? 윤석열이 해가지고 뭐 하지도 않고 깜빵 갚았죠. 내가 대한민국 내로남불과 위선적인 인간들이 절반 이상이 된다 이러고 말았는데 그래 이제 뭐 우리 동창회 총무 역임을 맡고 뭐 이래가지고 그때 내가 잠깐 통할 일이 있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섭다. 극우도 무섭지만 극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무섭다는 뜻입니다. 바로 댓글들이 바로 올라옵니다. 카톡에서 엄청 빠르게 올라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날 지난번 대정부 질문 받을 때에 한동훈이가 이 사건 론스타 헐값 매각, 우리가 알 게 뭐예요 여러분? 정확한 건 노무현 정권 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 이어가면서 헐값 매각했던 겁니다. 1조 3천억에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에. 한동훈이 대답하기를 인생을 걸고 한 사건입니다 라는 글이 그때 표현이 나와요. 그때 내가 수사검사라서 외환카드 수사에서 유죄 판결 받았다. 여기 대정부 질문하는 김승은 의원이라고 당신이 이러이러한 것들은 유죄 판결 받지 못했느냐 이래서 설전을 벌입니다. 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식하는 여러분들은 주식은 인생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돈 다 잃으면 그때 돈 잃고 나면 폐인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삶의 의욕을 잃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마지막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제가 학교 선생님 하다가 증권에 손대 가지고 돈 다 잃고 빚을 지게 되고 괴로운 거예요. 퇴직금 자재 빚잔치라도 다 못 갚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남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살아왔는데 이 어쩌다가 증권에 손대 가지고 패가망신하게 되고 자살하려고 결심했죠. 어디 가서 차 핸들 꺾으면 보험 나오니까 혹시 그거라도 빚을 정리할 수 있을까? 근데 어린 자식 새끼가 하나 태어났다 말씀드렸죠. 그래 용기 없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제가 주식하는 여러분들도 과거에 저처럼 되기 때문에 될 것이기 때문에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방송하는 거예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 그 공부 비용 돈 100만 원 아깝다고 안 합니다. 제가 풀어놔도 핵심되는 뭔가는 몇 가지 숨겨놓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엊그제 제가 알트 추천했잖아요. 토요특강 엊그제. 그 비밀이 뭘까요? 뭔가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 공통된 걸 찾아가지고 답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거저 나옵니까? 지금 공영역 10년 한동훈이가 그 사건 인생을 걸고 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10년 전.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20년쯤 된답니다. 2003년도 33살 때 초임검사 때 주식 우리가 인생을 걸고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갖고 있는 이 비법 공부가 덜 되면 돈 먹는 자리 기법 아닙니까? 맥점이라고 하는 것은 세력놈들이 주가 띄어먹는 자리, 그거를 공부하면 그래도 저처럼 돈을 벌 수 있는데 이거 정답이 어디 그냥 나오나요? 저는 25년의 세월이 걸렸던 겁니다. 이걸 여기 여러분들한테 뭐 값없이 다 풀어놓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부하러 찾아오십사 말씀드려도 안 오시는데 어쩝니까? 여러분 그냥 망하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중도 안 합니까? 내가 그냥 얘기인가요? 돈 먹는 자리 들어가서 돈 따내면 좋은데 엉뚱한 데 들어가면 다 빠지잖아. 물려서 그냥 뭐 돈 다 잃고 마는 거지. 마지막은 자살이라니까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이때 20년 되었을 때 이 사건을 다시 만난잖아요. 저놈들이 6조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때문에 또 6조 더 내놔라. 그래서 국제 분쟁위원회에서 2,700억 이래가지고 그럼 싸다 아닙니까? 그죠? 6조 물어줄 거를 내놔라 하는데 그거 껌값이라고 줄 수 있잖아. 여기에 그래서 한동훈의 잘못된 점을 꼬집는다고 이 국회의원이 나와서 따집니다. 봅시다. 예. 그래서 오늘은 한동훈 특집이기 때문에 보시죠. 10년 동안 인생을 걸고 한 사건입니다. 당신 그때 부실수사하지 않았느냐 뭐 이래가지고 하는 건 토론은 3년 전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오늘 또. 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 조금 캡처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인생을 걸고 주식합니다. 여러분의 주식 인생길 10년 만에 주식 성공의 기법이 다 터득이 될까요? 저는 25년 걸렸습니다. 인생을 말아 먹어야지 주가의 모든 차트 세계의 비밀이 터득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구체적으로 이거는 주말 신문에 났던
검은 금요일 폭락, 금요일마다 폭락한다 이러더라고. 글쎄 뭐 그럴지라 요럴 때 어쨌든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빚을 지고 여러분 여기에 신용거래 비투했던 사람들은 지금 반대매매 공포에 떨고 있다라고 하단부에 나옵니다. 이것도 모르고 여러분 레버리지 써락하고 이러고 있는 정신 나간 놈들도 있으니 그런 공직자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돈을 빌려 이러면 지금 전부 담보 부족 이러잖아. 조금만 써서 미수 걸려도 여러분 돈 내라 이럽니다. 내가 어디 돈 있어서 미수 질렀겠습니까? 그냥 개미 2달도 못 가 끝납니다. 종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40여 가지 매도의 비밀들을 공부하지 않고 주식하면 죽는다. 모르기 때문에 미수 신용 씁니다. 알면 주식을 사서 들고 있다는 게 무서워져요. 공부가 덜 돼서 그냥 겁없이 덤비고 있다가 그냥 불나방처럼 사라집니다. 딱 그래서요. 엊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국무총리께서 나와서 이제 여러분 이 새 정부의 공을 하고 자화자찬합니다. 옆에 머쓱한 정성호 이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이분이 훌륭한 분입니다. 중앙대 교수였다는데 영문학에 능통했던 분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법무국장으로 임명해서 윤석열 정권이 잘한 셈인 거죠. 그나마 저희 국제적인 소송전 붙어서 왼쪽 이분 내 성함을 기억 못합니다만 이분이 가장 위대한 분이세요. 또 거기 한동훈은 나름 내 인생을 바쳐서 이 사건 수사했기 때문에 분명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승소율 1점 몇 프로인데 1점 몇 프로였나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자화자찬하니까 한동훈이가 숟가락 얹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배수수 올리기를 한동훈이 칭찬으로 돌아섭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한번 좀 봅시다. 이제 보수 우파, 뭐 자유보수, 뭐 이런 거 극우들하고 좀 다릅니다만 중도 보수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한번 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분은 똑똑한데 제가 보건대 보수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제목을 단 방송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댓글 좀 읽어볼게요. 국회 3년 전에 올라왔던 SBS에서 올렸던 건데요. 읽어봅니다. 멋지다. 한동훈 결국 해냈구나. 누구는 7천억을 범죄자들에게 안겨주고는 누구는 4천억을 벌어왔네. 국민혈세. 그때 전부 비난했죠, 여러분. 김어준이까지 그 이자 네가 물어라 하고 막 이렇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자, 한동훈만이 대한민국 지키고 있다. 노고에 감사한다. 한동훈만의 희망이다. 고맙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그 다음 또 보시면 10년간 그치 고생으로 승소 4천억 벌었다. 노고 많았다. 영웅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한빠방송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만 저는 뭐 한빠라기보다도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중도 상식적인 사람 이때고자 싶은 거예요. 자, 확실히 보인다. 누가 옳았다는 것을. 대단하다. 검사 한동훈이 수사하고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항소해서 이런 캐거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럽니다. 다만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키워줬다는 건 인정줘야 합니다. 소름 끼친다. 실력을 인정했어야 합니다. 많은 정치하신 분들 아는 척하지 마시고요. 론스타 승소 그때 민주당이 엄청 반대했었는데 한동훈이 해냈다. 역시 대단하다. 저 한동훈이가 그래도 이 보수 우파라는 점에서 참 감사한 일이라 이 뜻입니다. 자, 와 이런 상황에서 공공선을만 생각했고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다. 그죠? 이렇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한동훈의 진심이다. 한동훈 이 사람 정의의 삶이 국민을 감동시키고 있네요. 민주당의 위선은 어디까지 갈 건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분도 계십니다. 한동훈은 과연 강남 좌파인가 배신자인가 이를 봅시다. 옳았네. 방금 승소판결 났다. 대박이다. 국민으로서 감사하다.
뒤돌아보니까 야, 이거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존경할 수밖에 없다. 나라를 구한 분, 공적 마인드, 자신관리가 철저해. 공과 사가 분명하죠. 김건희가 보낸 문자 대답 안 했다고 익십이라 해가지고 다 까발리고, 그렇게 철딱선이 없는 여자 보셨죠, 여러분? 당 대표 되는데 전부 방해하려고. 나경원 있는 이야기다. 누구야? 누가 나가서 떨어뜨리라 하고 이럽니다. 얼마나 윤석열이가 쏙 좁은 인간인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똑 부러진다. 철저하다. 오죽하면 한동훈이가 그 여러분 패스트 트랙 사건 생겼을 때에 누굽니까? 국회의원 여자가 가서 좀 어떻게 안 되겠냐니까 안 됩니다라고 하잖아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지극히 고지시간 인물일 수 있어요. 한동훈이는 공과사가 분명한 사적인 거 용납 안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그 일당들에게 돈 8천억 몰아준 거 어찌 보면 대단한 의리가 있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저쪽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도둑놈들에게 깜빵살이 하는 만큼 호주머니에다가 돈 채워놔서 재벌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단군 일의 치적이라고 늘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 말과 행동 그대로를 옮겨줬어요. 제가 비아냥거려서 미안합니다만, 자, 대단하다. 훌륭한 분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이 나라가 통탄스럽다는 분들도 계셨던 것입니다. 또 봅시다. 힘든 길을 무소히 뿔처럼 묵묵히 걸어왔다. 애국자다. 제가 개딸 자파 친구, 저 친구도 지가 애국자랍니다. 제보고도 애국자래. 참, 그래서 야, 이 궤변이 무섭더라. 정의감은 우리가 교과서를 읽어도 공부해 와도 정의감은 개념이 다르거든요. 이게 우리 뇌가 한쪽 신념에 치우쳐져 있으면 이거 곤란한 것입니다. 국가적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묵묵히 일한 노력 기억할 것이다 이럽니다. 2025년 11월 달에 올해 지금 다시 봅니다 이럽니다. 한동훈이 옳았다, 해냈다, 진짜 멋지다 이랍니다. 날짜까지 기억하려고 이분은 요랬네요. 또 민주당은 한동훈한테 사과하고 고맙다고 해라. 고생 많았다. 한동훈의 똑똑함이 국민들이 인정하면, 이게 제 말씀이에요. 야, 저 친구 참 똑똑하다. 저도 뭐 서울 상대 출신이지만 한동훈이가 저렇게 똑똑할 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 여러분 서울 상대가 뭔지 아십니까?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다시 보니 민주당 저것들 진짜 이런 분도 계셨어요. 또 고생 많았다. 저런 국회의원들을 상대하면서 국가에 이익되는 큰 소송을 이겨주셔서 재판에 영향을 끼칠지 모를 내용이 속기록에 남을까봐 주의까지 줍니다. 왜? 저 론스타 펀드 저놈들은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싹 당신들 약점 잡아서 또 이의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당신 이리 하지 않았느냐라고, 와, 진짜 저 시절의 어투와 태도 때문에 나도 비난했는데 상대방 기분이 여기까지도 참 똑똑하다 이 말씀입니다. 참으로 똑똑하다. 또 남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보면 또 대단합니다. 무식한 민주당 의원들 상대하거나 힘들었을 것 같다. 격하게 응원한다. 10년을 인생을 건 사건이고 하나하나 모래알같이 알고 있다는 말씀에 충격적이고 감동적입니다. 그 사건 내가 모래알에 색깔까지 구분하듯이 싹 꿰고 있다. 여러분 차트색의 비밀 다 꿰고 계십니까? 이 차트색의 비밀터도 공부는 저희는 25년 걸렸어요. 여러분 지금 주식 성공하시다 돈 벌고 더블 수익 냈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이건 10년, 15년, 20년 증권 경험 가지고도 그 속에 돈 얼마나 밀어 넣어야 되겠습니까? 수없이 깨져보고 아파 볼 때 차트색의 비밀이 나옵니다. 한동훈은 10년 동안 그 사건에 매달렸었고,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정치인 중에
한동훈 따라갈 만한 인물 누가 있겠냐 뭐 이런 거겠죠. 맨 밑에는 아유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저 실제 항소 하지 말아라고 네가 돈 물어낼 텐가 하고 이랬던 거. 기록이 있는데 뭐 개구라치는 인간들도 뭐 숟가락 얻는다는 말들도 나옵니다. 론스타 성세 총리가 숟가락을 소름 돋아서 영상 보러 왔다. 그래 치열하게 이렇게 대정부 질문에 답변합니다. 유능하고 정의로운 분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의 진면목을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거겠죠. 100번을 봐도 똑똑하고 영민하면 누구도 상대가 안 될 듯. 어려운 길 이해하고 해낼 수 있다는 뚝심과 지혜가 대한민국을 뭐 살리고 있네요. 이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보수 국민들 너무 절망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머리만 굳지 말자. 또 윤석열의 망령이 지배하는 국힘당이 되어서 그래서 올바른 판단들 능력들이 부족하다 이 뜻입니다. 민주당 실망이네 이래놓고 숟가락 얹다니 해냈네. 34세 한동훈 형 딱 이거 되는 사건이야. 그때 이동열 검사님이죠. 지금 변호사 개업하셨다는데 형 이거 딱 되는 사건이야. 또 영어를 잘하니까 미국 변호사 자격증 갖고 있고 영어 번역하면서 이거 영화야 대사 같다 이럽니다. 아시겠죠? 진실되게 나라를 위해 일하는 분이다. 앞으로 어디다 지내서 웃자고 대장동 추징 포기도 사과하고 책임져라. 참 양심 없네 이랍니다. 또 여기 PPT까지 띄워가지고 뭐 당신 그 사건에서 지지 않았느냐고 따집니다. 이 야당 의원은 지금 여당 의원 됐지만 이래가지고 그거 내 사건 아닙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아니고요 이럽니다. 무식한 것들이 뭘 안다고 에그 속 터진다는 분. 론스타 성년 처음부터 끝까지 한동훈 공이다. 민주당 폭격에 굴하지 않고 항소에 승소했다. 참 그저 공을 찬탈하면 안 됩니다. 이 새 정부의 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쾌거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보수 인간들은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특히 대표적인 사람 전 대구시장에 또 홍준표 같은 사람. 이분은 제가 보건대 놀부심 성정을 지니고 있어요. 배가 아파 남잘 때면. 이거 사촌이 논사하면 배가 아파. 이게 보수 인간들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렇게 딴지 걸고 이랬습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현명한 판단력 잘한다. 최고다 존경한다. 또 다른 국회의원 나와서 또 따집니다. 대정부 질문합니다. 저는 론스타 편이야. 지금 봐도 어처구니 없네. 그래서 그 분야의 최고가 돼야 됩니다. 차두중 목사 차트 세계 최고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맥점기법 전문가라고. 이 맥점 기법을 공부해 놓으면 여러분 평생 살아만 돈 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거나 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 핵심 기법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제가 지난달에 여러분 뭐 열심히 노력해 번 돈 얻어 터져서 한 600을 잃잖아요. 야 기가 차더라고. 이게 분명히 만들어 놓고 패 때려서 이제부터는 좀 더 순수하게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핵심 기법 속으로 들어가자라고 종목을 엄선합니다. 그래도 한 400 못 미쳐 회복했잖아요. 저는 그래도 돈 먹는 기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도 회복이 가능한데 여러분들 회복도 안 됩니다. 그런 기법이 여러분 눈앞에 정권경이 10년, 15년, 20년 됐다고 다 눈에 들어옵니까? 터득됩니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를 찾아 멀리 부산까지 달려오시라 해도 아무도 안 와. 그 공부비용 100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올 연말까지 내가 70만 원까지 낮춰드리겠다 해도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안 하면 여러분 뻔하잖아. 깨지는 비밀 공부 안 되고 돈 먹는 비법 터도 공부 안 되면 무슨 재주로 돈 먹을 거야. 아시겠어요? 주식을 살 때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죠? 한동훈은 인생을 걸고 한 사건이야. 외신에서 한동훈 법무에 항소하고 이렇게 뜬다 이럽니다. 한동훈은 일당 100이에요.
일당 천, 하루 일당이 1,000원이 아니고요. 대단한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애국심, 지도자, 국민 사랑하는 보수의 희망이 드디어 나옵니다.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죠. 저와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공감하는 분이 많더라 이 뜻입니다. 알고 한동훈 깔끔하네. 옷도 잘 입고 매너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맨 밑에 나 국계라는 말은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국계 이런데 이 국계의 뜻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좀 올려주시고. 한동훈이 옆에 있는 국힘당의 장애인 시각 장애인 국회의원이 있죠. 이름이 뭐 까먹었는데 그거를 김혜지 피아니스트였죠. 그분이 지금 한동훈 측근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나왔을 때에 대정부 질문할 때 예의 차리는 거 보셨어요. 뭐 할 때 뭐 기다려주고 뭐 하고 뭐 참 예의 바른 인간이 한동훈이더라. 네. 근데 여기에 지금 누굽니까 그거 유친윤 어게인 카는 이름이 뭐죠? 젊은 친구가 그 부모는 저쪽 좌파 쪽 인물인데 나와가지고 한동훈이 깐답시고 밉다고 거기에 이 국회의원을 까면서 장애인을 폄하해버립니다. 유튜브 나가가지고 막 눈 장애 어쩌고 막 장애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들도 우리가 인간 존중을 안다면 그렇게 저쪽 편이라고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내부 총질을 떠나서 적어도 보수 인간이라면 적어도 많은 사람을 내 사랑으로 대하든지 감싸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국계가 뭐예요? 국계란 뜻이 글쎄 내가 이거 좀 안 찾아보면 모르겠는데 국계 한번 아시는 분들 이 표현 좀 올려주세요. 자 그래서 또 다른 국회 질문에 어디 갔니? 표정 한번 봅시다. 표정이 조금 떫은 표정 있어서 보는데요. 이래가지고 한동훈을 그냥 까쁩니다. 6조에서 2,700억 주고 말지랍니다. 그죠? 김성원이 매국 논약하고 론스타 편 들고 이랬습니다. 예. 저의 생각이 잘못된지 몰라도 여기 나오는 게 옛날부터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한동훈은 늘 옳았다. 그죠?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말만 들었으면 저렇게 부부가 깜빡할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당 대표 될 때에 뭐 콜라 좋아한다고 뭐 제로 콜라 나눠놓고 많이 대표를 위해 주락하고 빈말을 합니다. 지극히 속 좁은 사람이 윤석열인 거예요. 그죠? 남에게 대한 질투심, 인기 많으니까 그런 걸 떠나야 되거든. 적어도 이 나라를 생각하고 보수 국민들 생각한다면 자 사람을 개고장시켜놓은 저따구로 참나 뭐 보수의 빛과 소금 한동훈 오늘도 도장 깨기는 계속된다. 진짜 스마트하다. 폼나고 멋있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또 있네 여러분. 아무리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 해도 국민을 위한 것은 잘한 건 잘했다라고 하고 굳이 꼬투리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랬습니다. 또 보면요. 한동훈 업적에 흠집 내려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바보들 똑똑한 한동훈 답이다. 이랬습니다. 자, 한동훈이 한 수사는 3년 전에 올렸던 글이 또 있더라고.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이고 그 사건이 유일하게 론스타 론스타 사건 중에서 판결받은 한동훈이 맡았던 사건. 그 유죄 판정 받은 걸로 근거로 론스타 소송에 우리가 일부 승소. 그래서 2,700원 물어줘라는데 그것조차 국민 혈세기 때문에 못 주겠다 해서 이건 운명이라 이랬던 겁니다. 한동훈이가. 묘하게 윤석열에 의해서 법무장관 되고 이 사건을 이제 취소 소송 걸 때니까 이게 운명이라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여러분의 주식 인생길 전부 운명이 돼버렸어요. 여기도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돈만 먹고 깨지고 있다면 자신의 부족함, 공부의 부족함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공부할 생각 안 해. 내가 왜 자꾸 돈 내고 공부하라 합니까?
이 차트 세계 비밀 터득이 뭐 여기 증권 몇 시간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잖아요. 이걸 돈 주고 사서 차분히 시간 앉아서 눈을 열어라 이 말입니다. 열어라. 그 비밀의 눈을 열어라. 그래도 돈 아깝다고 안 해. 여기 보면 이랬어요. 누가 안 해. 배상취소 승산이 있다 이랬습니다. 론스타의 피 같은 국민 피 같은 세금 한 푼도 유출하지 않을 것. 여기는 대장동 일당에게 7,800억 꿀꺽. 검찰 항소 포기로 7천억 대장동 재벌 생겼다. 여기 보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이재명 대통령 의리 있죠. 의리 있는 인간이죠. 그죠? 의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조수지 또 천하동현 1호 거는 그분 거 이재명 대통령의 목도 있겠죠. 이래서 그 깜빵가 있는 인물들에게 재벌 만들어주는 대통령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내가 그 좌파 친구에게 보내봤더만은 즉각즉각 답이 오기를 뭐 딴소리 해샀고 지가 정의롭다 하는데 내가 할 말을 잃었죠. 그 뒷면에 야 무섭다. 그죠? 극우 보수 자유우파 떠드는 뭐 고성국이 같은 사람도 무섭지만 전원책임이 서정욱이 보면요 수구 꼴통들이 돼가지고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서로 싸움질이나 하고 이걸 누가 이렇게 올렸더라고 오늘 보니. 네.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엊그제 보니까요 이 여성 변호사님이 이제 재판 뭐 나옵니다. 조선일보에 내 어린 시절 친구 모습과 딱 닮았어요. 그놈 남자놈인데 네, 눌러봅니다만 여기 보면 정의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야 그래 한동훈이 참 교육 잘 받았다. 정말 이 정의로움 검사는 정의 아닙니까? 불의와 맞서 싸우고 범죄인들을 여러분 깜빵에 집어넣는 게 목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정의 때문에 한동훈이가 그래도 이 나옵니다. 예. 그들이 내가 근거가 뭐고 이길 수 있는 근거가 그들은 주작 대한민국 외환카드 주가 조작한 그 내용 메일을 찾고 해석하고 뭐 오브 더 테이블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보고 그날 밤에 방방 뛰다 하더라. 주가 조작해서 분탕때 쳤잖아. 이 사건 할 때 퇴근도 안 하고 책상 위에서 잤답니다. 신문지 덮고. 이걸 근거로 해서 국제적으로 그죠? 대한민국 주가 조작한 놈들한테 밀어줄 이유가 없다. 이기게 하지 못한다고 근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오늘도 이분이 뜹니다. 이분이 헤라시라던데요. 한 번씩 대단한 정치적 신념을 갖고 있는 분이라서 내가 아이고 너무 강성이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근데 생각은 좀 건전한 것 같아요. 희망이 없어. 국힘에 제가 국힘당 과거부터 썩었다 안 합니까? 수구 꼴통들이 있는 이 정당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하든지 타고 이랬어. 물론 저와 생각이 다른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 어떤 분이 댓글 달기를 했어요. 헤라씨 이분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셔. 한동훈이 쏘곤 검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공정함을 갖고 봐야 되는데 한쪽 치우쳐 보니까 이런 판단 내립니다. 이분 삐뚤어졌다. 여성분 입이 삐뚤어졌. 옷 잘 입고 말씀 아주 강렬합니다. 이름이 헤라시라 내 처음 봤는데. 글쎄 내가 언뜻 들으니까 이래요. 건전한 중도 보수를 대변하는 이 당은 클 수가 없어. 한동훈이 혼자 나가서 독자적으로 창당하고 새롭게 커라. 큰 인물 된다라고 나름 평가를 내려줍니다. 이 정치 식견이 아주 뛰어난 분이 계시죠. 그렇고요. 이때 법무장관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취소 신청, 구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국민들 보고하잖아요.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 한 푼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이런 인물을 등용시킨 윤석열의 공이기도 합니다. 문재인의 국민들의 보수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윤석열의 문재인의 신적폐 청산 못 시키고 김정숙 여사의 옷 입는 것 조사 안 하고 그래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 거예요. 많이 감액되긴 했는데 6조에서 이번 중재재판 판정배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 나라면 나라 와서 남미처럼 와서 주가 조작 분탕질하는 놈들은 쟤들은 올바른 판정해서 승소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본 거예요.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난 지 오래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댓글 달았더만 누가 좋아요라고 눌러줬었어요. 나에게 내로남불 DNA가 있는 것을 어찌 하겠습니까? 라고 내가 이런 고백을 했더만 누가 좋아요 이랬더라고. 뭔 글인가 싶어 봤죠. 여기 JTBC에서 한 푼도 안 주고 여기 있었어요. 이 변호사 비용까지 받아내겠다 했었습니다. 쾌거는 맞죠. 이건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 밀어붙여서 한 거고, 민주당이 온갖 트집 잡았음에도 항소한 거 국민이 아는데, 민주당도 잘한 건 잘했다고 하자 제발 어휴 이랍니다. 내가 조금 삐딱한 소리 비슷하게 조금 비꼬았죠. 밑에 나에게 내로남불 DNA가 있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가 누가 좋아요를 눌러주셨어요. 네. 그래, 이 친구 여러분 대법관실에 여러분 입안하러 가는 사람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대법원 대법관 거기 미용실에 입안하러 뻔질나게 갑니다. 비타오백 들고. 그래, 이재명 대통령 무죄 판결 받아 이끌어내요. 그때 누굽니까? 판결을 그르친 구분 판결한 놈이 누굽니까? 권순일이죠. 그거를 윤석열이가 잡아서 정의 못 해냈다 이것입니다. 그죠?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하는 윤석열을 추종하는 윤석열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 보수 국민들 정말 생각 좀 바로 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라고 하고 밀어붙이고 있으니 개딸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재벌입니다. 만수로 된 거예요. 지금 8천만 원 넌 누굽니까? 누구죠 걔? 남 무슨 변호사는 1천억대 재벌 됐습니다. 재벌. 천억. 김만배 누나도 5천만 원 넣어가지고 600 매덕 돈 벌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줬습니까? 자, 드디어 여기 나옵니다. 지난번 대표, 저는 정말 단군일의 최대 치적 사업, 스스로 자부하는 사업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때 10월 달에 2026년도. 참으로 의리 있죠. 그래, 한동훈이가 그때 법무장관 때 단군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일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이럽니다. 이때부터 투사예요. 저 투사인 걸 알아보질 못하고 여기 윤어게인 김건희와 윤석열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저놈을 한가발이니 한뚜껑이니 거기 추종하는 사람들 한딸이니 배신자론 씌우고 이럽니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수구 꼴통. 머리가 굳어가지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해서 되겠습니까?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고 공정함을 잃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보수 인간 중에 많다 이 뜻입니다. 지 생각만 옳다. 땡꼬지 부리는 사람도 아시죠?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오늘 요거 자료를 찾다 보니 고용이라고 있었는데 이제 공부 좀 해봅시다. 마지막 몇 개까지 들으신 여러분들. 고용이라는 종목이 엊그제 장대봉 수급 들어왔죠. 자, 힌트 드립니다. 그 음봉에 눌림봉 하나가 등장합니다. 요때 제가 단일가 좋으면 사라. 여기 특징은 뭐냐? 장대봉 때 거래가 들어오는데 최대 거래가 들어오거나 또는 그러니까 과거부터 거래량 더 큰 게 들어오거나 또는 자기 주식 이상의 거래가 들어오거나 그럼 음봉 하나 주고, 그런 경우는 우리 저 창원의 우리 회장님처럼 성질 급하게 주가가 확 차고 올라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진정한 눌림목 기법이 되는 거예요. 음봉 하나. 우리가 눌림목 하니까 다들 음봉 하나 눌림목인 줄 아는데 이게 아주 위험합니다. 장대봉 때 여기 거래가 터졌지만 이 속에는
미수 물량이 잠겨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투자 금액이 돈 못 먹고 늘 까지는 사람이 미수 지르잖아. 제가 지금 잔고 2,500 있는 거 이런 미수 지르면 5천만 원 살 수 있다. 이가 5천 질러서 장대봉 소송에 들어가서 돈 따려다가 못 먹고 물리고 있습니다. 들고 그 다음 빼쁘고 미수 때문에 음봉 밑으로 더 흘러쁘고 이러죠. 제가 오죽하면 이틀 음봉폭 빼면 소리 합니까? 근데 음봉 하나 주고 바로 뜨는 경우는 10개 중에서 즉 눌림목 형태를 줬더라도 한 놈만 제대로 뜨고 성질 급하게 뜨고 나머지 9종목은 음봉 밑으로 흘러붑니다. 왜 흐를까요? 대량거래 장대양봉 때 대량거래 돈 속에 미수 물량이 숨겨져 있다가 털린다고 음봉 밑으로 흘러 지수 빠질 때 그냥 아작납니다. 아우성 칩니다. 12, 3% 빼쁩니다. 그래서 음봉 하나를 그냥 단순히 눌림목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음봉 하나가 상투 시점이 될 수가 있거든. 제가 여러분 보고 묻는 게 뭐 장대봉 다음날 그 다음에 대해서 깊은 연구해봐라. 어떻게 내가 대응할 것인지. 장대양봉은 이미 띄워 먹었기 때문에 여기 단기적으로 팔고 나가는 놈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세력놈들 중에서. 다만 음봉 하나 주고 바로 뜨는 경우는 이때 들어온 장대양봉 때 최대 거래 또는 과거보다 더 키 큰 거래량이 더 키 큰 거 들어왔을 때 음봉 줄 때 단일가 좀 사란데 요는 보세요. 쓱 빼다가 음봉 빼다가 돌리죠. 그럼 방법이 뭐예요? 여기서 시가 돌파할 때나 플러스권 돌릴 때 저는 음봉 줬잖아. 그 플러스 돌아갈 때 한번 붙어보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1차, 2차. 그때 샀으면 돈 먹었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바로 눌림목 기법의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공부하면 내가 자료를 드리면 마침 띄었기 때문에 또 얘기 나와요. 대통령께서 지시를 내렸어요.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거 기소해 가지고 유죄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이 검사들이 항소한다. 면책하려고 요번 사건 이 지시를 누가 받았습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이 받아가지고 용산의 지시 받은 거지요. 대장동 일당 사건이 얼마나 큽니까? 전 국민적인 분노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깜빵가 있는 놈들에게 몇 천억을 재벌 만들어 주는 이것을 대통령이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지? 요때. 여러분 지난번에 뭐 초코파이 하나 뭐 배달하는 그분이 배고파서 냉장고 꺼내 묻다고 소송 걸려가지고 그런 것도 하는 나라입니다. 그저 요랬다 싶어서 싹 이게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에 공의가 서 있습니까? 불의가 판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 신중하게. 3번 신중하게 해라. 네, 그래가지고 항소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드디어 깜빵 갈까요? 앞으로 정권이 바뀌고 하면 가겠죠. 직무유기로. 그죠? 검사는 기본적으로 항소 아닙니까? 저렇게 큰 덩어리 큰 사건에서는 더더욱이 그죠? 직무유기로 깜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내려면 뭐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 뭐 12가지 범죄 혐의 5가지 재판 퇴임 이후에도 어찌되겠지만 또 지금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거 요건 지금 여러분 기소할 수 없죠. 헌법 84조에 보면 기존에 하던 재판은 하는 게 맞습니다. 전 나름대로 판단은 두고 볼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래 살아야 되겠죠. 이거 보려면 지켜보시려면은. 근데 보수끼리 서로 싸움질하고 패싸움 아이고 쏙 좁은 게 보수 인간들입니다. 자, 지수 올라갈 때 개미들 상당수 불장에도 돈 잃고 있다. 자, 여기 또 공부 하나 해봅시다. 제가 아까 우연히 찾다 보니까 CP 시스템이라고 있었는데요. 앞에 수급이 들어오고 조정 주다가 양봉 2개 그죠? 주고 어느 날 단일가가 3%짜리 줍니다. 막판에 세게 그죠? 거래 들어오고 그리고 그날 확 떠요. 그러니까 다 제대로 갈 놈은 단일가 이상에 단일가가 3.33인데 제대로 간 놈은 시가가 5.67 뜹니다. 이렇게 5.67 그죠? 그리고 잠깐 밀렸다가 바닥 쏘는 거예요. 요 때는 돈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 차트를 보시고 양봉 2개 붙임 의미가 크다. 엊그제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거. 요놈, 요놈 한번 봅시다. 내가 자료를 보니까요. 아이고, 요거 말고. 양봉 2개. 그래서 엊그제 공부했었는데, 그게 요놈이었습니다. 뭐였노? 그린 생명, 요 있네. 그린 생명과학. 요놈도 수급이 들어오고, 양봉 2개 붙여주고, 단일가가 2.7. 제가 놓쳤다고 그러죠. 어제 금요일날. 저놈이 그 다음날 풀린 줄 알았어요. 오늘 차가 3일차 된 줄 몰랐어. 열심히 종목 잡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런 돈 먹는 맥점 기법 속에 들어가면, 그죠? 이런 모양 보고 단일가 조짐이 좋은 면입니다. 어제 주가가 쫙 해서 신고가 벗겨냅니다. 몇 프로 떴습니까? 17%. 이런 방식이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남아 돈 버는 대한민국 최고의 맥점 기법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돈 주고 사서 깊이 저런 기법들을, 저기 하나만 설명하는 게 저런 사례몸이 쫙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눈을 열어서 눈을 튀는 거야. 하고 무릎 치고. 그리고 그런 종목을 찾으면 돈 따낼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25년 이상 차트 세계 비밀 때도 공부하고 종잣돈 2천만 원 주어줬을 때 그래서 살려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단일가 배팅 해보는 거 요거 내일 올라가지 못하면 찔끔하고 음봉하면 칼같이 1% 손절 치면 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주식 사야 됩니다. 이것도 보세요. 주가 떴다가 요만큼 밀리면 살 거야 됐던 사람, 장중에 샀던 사람 좀 칼 맞은 셈이지요. 그죠? 장중 매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기 뭐 젊은 애들 수십억 벌었다, 100만 원 가지고 수십억 벌었다. 장중 매매는 수익은 신의 영역입니다. 제가 이것도 저점 잡아보려고 얼마나 신에서 모릅니다. 다니까 샀던 거예요. 또 뭐고, 여기 보시면 이 대통령께서 당군 일의 최대 치적 사업이 도둑놈들에게, 깜빵한 놈들에게 호주머니 꽉 채워줍니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이런 나라를 우리가. 그 다음 또 하나가 이 차트 보시면은 요놈 한번 공부해 봅시다. 뭐고? 저런 차트 수급이 들어오고 십자 양봉. 여러분 십자 양봉 다음날 아주 중요합니다. 변곡점이라 부르기 때문에 이때 자칫하면 긁어내리고 음봉하고 마이너스 이러면 버려야 합니다. 얘는 떴는데 뭐고? 단일가 막판에 여기 있다가 거래가 들어오면서 플러스권 만들죠. 그죠? 요때 만약에 내가 배팅 했더라면 아침에 갭 주고 조금 밀렸다가 쏘잖아요. 자, 0.15인데 시초가가 플러스 3%에서 주춤 밀렸다가 시가 돌파하고 쏜다. 그죠? 요런 패턴, 균형 잡힌 십자 양봉, 단일가 조짐 좋으면 저런 걸 맥점이라 부릅니다. 저런데 주가 띄워먹기 전에 길목. 그럼 저런 거 찾는 비법들은 글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뭔가 중요한 틀들은 거래량입니다. 참고로 보시고. 여기 이 사람 윤석열 추종자, 억수로 옛날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물이었었습니다. 어느 날 무슨 윤억인 그게 대통령 살리자라고 대한민국에 참수하면 한쪽 편만 섭니다. 네, 그래서 이분 돈 벌어 먹고 있는 거예요. 왜 한쪽 편 사람 편들면 거기. 그래서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여기다가 이재명 지지자들 중국에 팔려가라 하고 이런 막말해야 됩니다. 참으로 무섭죠. 이런 사람들은 너무 한쪽 추종하는 사람들. 정신세계가 정말 달라도 너무 달라. 그죠? 이리 됐던 것입니다. 안타깝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뭐 쪽벌남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 그 대통령이란데 여러분 역대 임금들 왕의 어전에도 앉았다 안 합니까? 금거북인가요? 줬더니 있고 이래 가지고 오늘날 결국 깜빵 가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천박한, 과거는 뭐 줄린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지만은 촛대까지 빌려갔대. 촛대까지 왕실의 촛대까지 빌려가고 차담회하고 그 의자도 덥석 앉아보고. 에이, 이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우리 대학동의 형님도 보세요. 그
한동훈 같은 배신자를 가지고 이러더라고. 밥 먹으면서. 아, 형, 그거 김건희 논리 아닙니까? 내가 이랬다고. 어느 날 윤석열이 욕을 그리 했었더만 사람이 변덕스러운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나이 70 넘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더 공정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져보는 거예요. 요것도 요게 어제 바로서 공부했죠. 눌림목 공부. 그죠? 요놈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거래가 터지면서 왼쪽 어깨에 고점 물량 소화시켜 놓고 음봉, 이게 양봉이면 좋은데, 그죠? 음봉 줘놓고 요때 단일가가 1%이랍니다. 즉 여기에 중요한 특징이 뭐지요? 거래가 들어왔다는 거. 최대 거래가. 그리고 음봉 하나를 눌림목 형태로 인식하고, 어제 폭락 줄 때 아침 뺐다가 바로 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특징과 일본 캔들의 특징의 비밀과 거래량입니다. 만약에 음봉 하나 주고 쏘니까 눌림목 기법의 사례 모임인 셈이죠.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방송이 좀 한 30분 정도만 떠들까 하다가 길어졌네요. 본의 아니게 인생을 걸고 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만큼 차트적인 비밀터득도 그 인생을 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부, 증권 경험의 세계 공부, 돈 잃고 돈 못 먹었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읽기만 읽게 돼 있다고. 저를 찾아오지 않으시면 그래 공부하라도 그 공부비용 100만원 때문에 안 합니다.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공부비용의 100배 정도 돈 날려먹고 세상 자살로 생을 마감해야 될지 모른다고. 여러분들 주식도 인생을 걸고 하듯이 한동훈도 이러듯이 우리도 열심히 공부할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 최고, 내 이만큼 자신 있다. 여러분의 실력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이런 돈 많이 할 수 있으세요? 자신의 공부의 부족함을 아시는 분들만 차트 모아서 공부 하세요.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잖아. 100만 하루면 따내고 이틀이면 따내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도 저런 공부해서 2천만 원 가지고 한때 2억까지 불렸던 놈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일부 좀 작년 폭락장에 700, 800, 900 읽고 그래도 1억 8,250만 원 돈 살리고 있잖아요. 젊은 날에 이런 돈들을 그래도 따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 기법 공부 안 하시면 평생 해도 못 이깁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드려도 안 해. 공부 공짜 기법이나 바라고 있고 이리저리 가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저를 비난하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누가 이래서 1,000만 원 가지고 뭐 어쩌고 이러더라고. 100 주니까 잊어버리고 살았죠. 그리고 만약 1억 투자했었더라면 벌써 팔아치웠을 것 아닙니까? 전원주 씨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전원주 씨가 하이닉스에 2023년도에 그 2010 몇 년도입니까? 10년도인가요? 뭐 어쨌든 1억 투자했으면 따블라면 챙기고 싶어집니다. 조금 사서 묻어두다 보니 이것저것 사다 보니 내볼 그래 우연히 어쩌다가 지금 대박 낸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 보니까 1,000만 원 있으면 이 종목을 사라 이래놓고 뭐냐 조금씩 100만 원씩 사라 이 소리 합니다. 이 사람이. 아이고 이 사람도 증권 전문가라고. 여기 있네 여러분. 여유금 1,000만 원 김현정소에서 이렇게 주식하라. 여기 불꽃태양이라는 사람이 부정적인 글이 있는데 저는 노무현 때 펀드 주식에서 딸 아이 어학연수 보낸 적도 있고 25년 전에 LS 일렉트릭 100주 사서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46만 원이 넘었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1,000주 살 걸 후회됩니다. 이래서 내가 좀 삐딱한 소리 같지만 한 말씀 합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100주니까 잊어버리고 살았죠. 만약 1억 넛 배팅해서 더블 됐다 칩시다. 욕심 나서든 또는 아이고야 고맙다고 팔지. 그죠? 전원주 씨 오늘날 전원 버핏 이러잖아. 뭔 소리입니까? 내가 그랬다고 밑에 보면 1,000만 원 가지고 있다는데 적립식이라고요. 1,000만 원 있다면 이 종목을 사라 이래놓고 적립식 100만 원씩 몇 주씩 사라 이따위 소리 합니다. 참 내가 보면 기가 차요. 이 사람들 전문가랍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존니 대표 아시죠? 거기에 내가 뭐라 했더만은 아주 종교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가 돼버렸어요. 종교. 어찌 내를 그냥
공박을 하는지 험악하더라고. 세 사람이 와가지고, 야, 이건 이 존리 추종자들은, 신봉자들은 무서워요. 그죠? 이랬다고. 여기 누가 다른 글에요. 요 김종봉 이 친구인데요. 내보고 그래요. 뭐 어쩌고 이랬다고. 나 부자까지는 되지 않았더라도 6천만 원 정도 벌긴 했는데요. 앞으로 부자가 되기 노력한대요. 노력하고 공부할 건데요. 당신처럼 자기가 못한다고 남까지 사자 취급해버리는 한심한 인간은 안 될 겁니다. 이래요. 내가 댓글을 이쁘게 달아주죠. 아, 이 여자가 처음에 온 글이 이랬습니다. 아이고 할배요. 그러니까 그 나이까지 폐지나 죽고 사시는 겁니다. 이러잖아요. 이따위 소리 해야 됩니다. 제보고 폐지 죽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이 먹으면 어찌 알았을까? 60 넘었는 거. 내가 요겁니다. 요 댓글 보시면은 부자. 당신이 이번 생에 부자가 되기 힘든 이유. 뭐 어쩌고 뭐 떠드는데 뭐 그건 나도 기억 못합니다. 지금. 부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말하는 젊은 친구 과연 부자가 되었을까 아닐까? 주식으로 부자 이야기, 부자 파는 놈들 하나같이 다 사자들 뿐이다. 내가 2주 전에 뭔 댓글 달았던 것 같아요. 아까 이 여자겠죠. 고불이. 지난번에도 미친 여자 하나 안 있었을까? 내보고 폐지 주어야 된다고. 아이고 할배요. 그러니까 그 나이까지 폐지나 죽고 사시는 겁니다. 이래. 근데 그래 불이야. 난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넌 부자 됐나? 지금 네 증권계좌 원금 지키고 있니? 제발 좀 뭘 좀 알고 떠들어야 겠더만은 글이 올라옵니다. 조금 전에. 부자까지는 아니더라 한 6천만 원 벌긴 했는데요. 앞으로 부자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할 건데요. 당신처럼 자기가 못한다고 남까지 사자 취급해버리는 한심한 인간은 안 될 겁니다. 이랍니다. 이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이래요. 내가 댓글 달았죠. 아,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데요. 주식 성공 겪고 쉽지 않을 텐데 어떤 종목을 사서 보유하셨길래 그 정도의 대박의 수익이 났을까? 요 혼자서 종목 선정하셨겠죠. 앞으로 진정 기대가 되는데요. 내가 이랬다고. 글쎄 악에게는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여기다 대고 2천만 원 가지고 2억까지 벌어가지고 어쨌다 뭐 작년에 700, 800, 900 깨지고 뭐 어쩌고 또 달고 싶지만 그 뒤에 글은 없네. 한 번씩 유튜브 본다 이렇게 누르면요 밑에 댓글들이 반박 댓글이 올라옵니다. 지금 한번 켜봤는데요. 오늘 없네. 네. 없네. 그 뒤에 댓글 없네. 네. 요건 있네 여러분. 매도 매수 반대 매매 속출 비상 걸린 비투개미 요건 떴네요. 방금 이렇게 보시면 요거 본다고 우측 하면 띄우면 어찌 댓글들이 튀 나오는지 환장합니다. 아주 내가 여기 보세요. 나오죠 여러분. 비상 반대 매매 속출 비상 걸린 이래서 제가 갖고 있는 매도의 기법 40가지 이거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길 줄 아시지만 못 이깁니다. 모르니까 그냥 욕심내서 내가 이런 댓글 이쁘게 달아줬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에 뭐 6천만 원 벌었다 이러잖아요. 뒷다음에 체면 있다 없이고 이다 뻥입니다. 벌긴 뭘 벌었어. 여러분 6천만 원 버신 분 계세요. 얼마 가지고 돈을 어떤 주식을 샀으면 6천만 원 수익이 생겼을까? 1억 가지고 여러분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6천만 원 벌었을까? 대단하지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종목 이런 체면 세운다고 여기 다 가만히 뭐 사람들 보니까 공통점이 뻥이에요. 뻥. 뒷단에는 뭐 아이고 이럴 겁니다. 엉터리라. 아 그래 내가 여기 한마디 놀려주죠. 대단하다. 그런 거 쉽지 않은데 이래줍니다. 예. 이렇게 여기 돈 벌었다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제 방송 좋아하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그래 이러면 이 사람들은 종교에 빠져서 아이고 할배요 내 방송을 들었는지 제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할배인지 아닌지 그지? 할배요 그 나이까지 폐지나 죽고 사는 겁니다. 그래 난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너 부자 됐냐 이러니까 6천만 원 벌었대. 그럼 안 보고요. 열심히 공부한대. 내가 못합니까 여러분? 차두종 목사가 2천만 원 가지고 한때 2억까지 1000% 누적수를 쓴 놈 아닙니까? 터치
달성은 못 달성했다가 미끄러졌지만 이래가지고 1시 반인가 이래 내보고 이렇게 매너 없는 사람이 여기 많습니다. 그러니까 폐지 죽는다고. 옛날에 어떤 미친년이 그러더라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증권 전문가 내가 비난한다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폐지 죽는다고. 아 글쎄 큰일이네. 나 이런 운명 될까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지금도. 어제 제가 뭐 알트 샀다고 그랬죠. 그린생명 샀다고 그랬죠. 수익이 한 100만원 이상 올라오면 제가 월요일 방송 저녁에 할게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서울 법대에 보면은 하늘이 무너져도 이 땅에 정의를 세워라. 그죠? 예전에 법대 입구에 있었답니다. 정의의 종이라고. 저는 뭐 상대 출신이라서 법대 쪽은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 참고로 보세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긴 방송 들이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식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정말 인생을 걸지 않으면 정확한 답들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식 인생길 저를 통해서 제 기법을 마스터하시고 주식하시면 분명 성공할 것이다 말씀드려봅니다. 오늘 방송이 길었습니다. 아유 어둑어둑해지네. 큰일 났네. 디사님 갔다 오기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칩니다 여러분. 네 저를 그렇다고 한달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요. 객관적으로 공정함을 가지고 보려고 애씁니다. 참고로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